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이용민입니다. 앞에 발제자나 토론자께서 거시적이고 전반적인 대한민국의 의료정책 제도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셨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그 1차 의료기관의 활성화와 그리고 의료 전달체계 그리고 보정성 강화 등에 대한 그리고 수가 결정 구조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꼭 1차 의료기관, 의원급 의료기관뿐만 아니고, 우리 병원협회도 나와 계시지만은, 중소병원 이하 모든 그 1차 의료기관이 다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제가 넘겨야 되나요? 예, 됐습니다. 의료인들은 다 알겠지만 CPR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말하는 것이고요. 지금 그것을 제가 임의적으로 재구성해서 CPR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뭐니 해도 캐피탈, 재정의 문제입니다. 재정이 확보가 되어야지 제대로 된 정책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프랙틱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술기, 의사들의 술기를 프랙틱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된 1차 의료 진료 의사가 많이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리퍼 시스템이라는 것은 진료 의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첫 번째 캐피탈의 문제는 원가 예수가의 문제입니다.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윤 교수님도 나와 계시지만은 전번 언론 보도를 보면 90% 정도 원가 보장이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런 의견도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75% 정도의 원가가 보상되고 있다. 그렇게 했던 것이 정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 2016년 우리 그 공단에서 100% 투자한 일산병원의 원가 분석 자료입니다. 물론 일산병원의 경영 자료를 가지고 신평원의 자료를 같이 해서 추정 자료이지만은 여기 볼 것 같으면은 69.6%, 액티비티를 위주로 했을 때 69.6%, 투여액을 기준으로 해서 64.9%, 평균 한 70%에 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원가 보상률이라는 것이 팩트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논쟁하려 오늘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한 자료라서 저는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만든 자료는 아닙니다. 그 다음 이제 그 1차 진료를 제대로 확보하려고 그러면은 의대 교육에서 1차 진료 양성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어떠한 그런 시스템이 되든 1차 진료의가 늘어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단가 전문의가 많기 때문에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이 줄여 나가야 된다. 점차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의료학계 어떤 학자분들도 이 일을 달지 않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그 1차 진료의와 가별 개원이 어떤 교수를 포함해서 아니면 우리가 의료 현장에 떠나 있던 의사들이 다시 진료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리트레이닝하는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가가 전액 지원해서 우리가 앞으로 1차 진료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 리퍼 시스템은 현행 의료 전달 체계가 1차, 2차, 3차 진료 기간이 구별이 없다는 것이죠. 1차 진료 의료에 대해서 우리가 그 수처라고 합니다. 의사들은 자녀분들이 넘어져서 다치면은 동네 병원으로 가셔가지고 꼬매달라 그러면 참 이 원장님들은 난감합니다. 물론 열심히 꼬매드리고 제대로 다 잘하지만요. 그런데 흉터가 남는 님이 이래가지고 대부분 그 원장님들이 될 수 있으면 어린애 같은 경우는 상급 종합병원으로 보냅니다. 그게 또 가면은 잘 꼬매진다, 아마 그런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참 그거 봉합해가지고 그 수가가 참 1, 2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나중에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사양을 합니다. 자기가 실력 없음을 얘기해서 좋은 3차 병원으로 가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부모님도 엄청나게 힘들죠. 왜냐하면 그게 제대로 된 그 1차 진료 어떤 시술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고 책임만 따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3천 명 정도의 외래 진료를 하는 이런 아주 빅3 병원 중에 하나지만 그런 병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네원 가면 1, 2만 원으로 해결될 것이
상급 종합병원으로 가가지고 최소한도 10만 원 정도 이렇게 상당히 많은 보험 재정이 누수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리퍼 시스템을 얘기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 국민들은 좀 불편하시겠지만 좀 더 불편하고 좀 더 비싸고 좀 더 어렵게 상급 종합병원을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왜 그게 안 되고 있느냐? 결론은 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치인들도 그런 부분은 조금 반성을 하셔야 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정책을 시행할 때 재정 문제를 국민들에게 허심탄회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고백을 해야지 국민들이 동의해가지고 내가 민간보험에 지출할 것을 국민건강보험 하나에다 지출할 수 있다. 이런 합의가 된 후에 이 일을 시작해야지 제대로 된 정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보장성 강화의 첫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밑에 보내면 메아리가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상급병원으로 의뢰를 보내면은 이렇게 회송이 안 됩니다. 여기에 블랙홀입니다. 보내면은 처방전 6개월씩 고혈압 처방전 6개월씩 한 환자도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수시로 바뀌는 환자를 상태를 무시하고 6개월, 1년치 심한 경우 몇 년치 내는 그런 것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죠. 지난 9일날 소위 문재인 케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보장성 강화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참 아쉽습니다. 아까 우리 그 병원 협회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미리 좀 의료계하고 좀 의논하는 그 과정이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걸 굉장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정에 대해서 과소추계 됐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수술하다가 환자가 어레스트라 그럽니다. 심장이 뛰지 않는 거예요. 호흡도 멈추고 이럴 때는 산수를 공급하면서 CPR을 합니다. 흉부 압박을 하면서. 지금 이런 것을 의료계 사정을 도외시하고 발표하는 것은 산수를 공급해야 될 것을 그 마취 유지를 위해서 쓰는 질소가 있습니다. N2O라고. 그것을 공급하면서 CPR을 하고 있는 격이라고 저는 똑같이 생각합니다. 아주 치명적인 것이죠. 우리 그 1차 의료기관이나 병원급에서는. 그리고 대한민국 그 건강보험 지불제도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이게 지금은 총액 할당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재정운영위원회에서는 미리 밴딩 폭이라고 내년도에 더 쓸 금액을 결정해서 나옵니다. 그 안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무슨 이게 자유로운 계약이 되겠습니까? 계약이 아니죠. 조금 더 섬뜩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이해하고 봐주십시오. 지금까지 대한민국 의료계를 지탱할 수 있는 그 시스템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료비 총액 할당제와 총액 유지 삭감 시스템입니다. 일단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다. 그 다음에 삐져나오는 건 잘라낸다. 이렇게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지불제도, 총액계약제, 자유계약제, 행위별수가제 제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운영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운영하느냐. 제가 생각하는 그 수가에 대한 앞으로 그 큰 방향은 5가지입니다. 첫째, 방식을 바꾸기에 앞서 70%도 좋고 90%도 좋습니다. 원가에 못 미친다고 인정하면 그만큼 수가를 보존해주고 한 해 한 해 인상을 하든 수가 협상을 하든 해야지 원가에 못 미치는 거 그대로 놔두고 1년에 2%, 심하면 1%, 3% 이렇게 올려줘서 그것이 제대로 일이 돌아가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협상을 하려면 1대1 숫자로 서로가 균형이 맞아야지 그걸 협상이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오시는 분이 정권을 가지고 나와야지 협상이 되죠. 넷째, 이미 밴딩 폭을 결정해 놓고 나오면 그게 무슨 놈의 협상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그리고 제가 밑에는 좀 이의가 많으실 거라 생각했지만은 최저임금 인상률,
만약 올해 결렬이 되면 전년도 최저임금 인상률로 준해가지고 그냥 수가가 되는 걸로 하자. 물론 여기에는 좀 너무 심하다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심한 게 아닙니다. 지금 원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작년에 16.4%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으면은 그냥 우리가 건정심에 가면은 무조건 페널티라는 걸 묻는데 그거 하지 말고 전년도 규제까지 공단도 좀 시달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평균 인상률이라든가 보건의료 산별노조 협상액 뭐 3, 4% 내지 5% 됩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도 됩니다. 꼭 이걸 요구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뭔가 있어야지 협상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의원급은 치명타이지만은 왜냐하면 밑에 신입 간호조무사가 봉급을 높게 받으면 줄줄이 다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중소병원이나 대형병원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 표에 보면은 박스 안에 1000병상 이상은 40.4%, 500에서 100병상은 44.6%, 500병상 이상은 42.3%, 300에서 500병상은 48.2%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 왜 임금 인상률,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동해달라고 요구하나 하면은 대부분 50% 정도, 40몇 프로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의료기관의 지출은.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는 요구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국립병원, 뭐 충북대나 강원대나 전북대나 이런 곳에는 50%가 넘습니다. 전체 쓰는 비용의 지출의 50%가 인건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걸로 연동해가지고 앞으로 수가 인상을 하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영민